어디 어렵다고? 아, 페이퍼 2가 그치. 페이퍼 2는 뭐 항상 어렵지. 뭐 혹시 뭐 질문 있어? 할 수 있는 응. 아, 페이퍼 2 다? 오케이. 페이퍼 2 다 한번 해보자. 보자. 얘네 질문 자체가 질문이 요게 아마 좀 최근 문제? 한 22년도, 21년도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좀 최근의 문제 유형이고, 최근에 약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전체 자체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우리가 답을 좀 적어줘야 되는지. 자, 그러면 어쨌든 뭐 문제가 저렇게 쭉 있어. 그러면 뭐 문제를 사실 그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 자체가 outline two reasons why both model predict that motion is simple harmonic when A is small이라고 했어. 왜일까? A하고 B 둘 다 우리가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얘네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음, 음, 어, 이렇게 되니까? 그지?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when A is small이라고 했으니까 A가 작을 때 왜 심플 하모닉 모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면 A가 클 때는 심플 하모닉 모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A가 클 때 심플 하모닉 모션이 아니라는 소리는 어디 부분이 아니라는 소릴까? A가 클 때인 부분인 이쪽 부분 봐봐. 얘네가 커브로 되어 있지. 커브로 되어 있는 구간이 심플 하모닉 모션이 아니라는 소리야. 얘네는. 그러면 A가 작은 구간인 커브를 제외한 이렇게 일자로 나와 있는 구간이 얘네가 말하길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이게 어떤 그 그래프를 우리가 좀 특정 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그래프를 봐야 돼. 우리가 이전에서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 첫 번째 우리가 했을 때 쭉 셈이 넘어가면은 뭐야? 아니 다 우리가 PPT로 해서 없구나. 어떤 그게 있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 equals to negative omega square of times x였는데 이거를 우리가 y축이 A, x축이 x라고 해서 우리 그래프를 그려봤었어. 그랬을 때 얘네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프로포션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어 있었어. 기억나? 그게 이거야. 그래프 자체가. 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그러면 two reasons라고 적어주니까 두 개의 이유가 뭘 적어줘야 되냐면 말 그대로 얘네가 simple harmonic motion의 컨디션을 적어주라는 거거든. 첫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뭐 적어줘야 되냐면 acceleration is proportional to displacement를 적어줘야 돼. 일자니까. 두 번째, 얘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와 있으니까 acceleration is in opposite direction to the displacement x. 결국 샘플 하모닉 모션의 두 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적으라. 이 뜻과 똑같은 소리야, 얘는.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자. 두 번째 문제가 타임 피리어드를 구하래. when a small. 그러니까 a small인 즉 일자인 구간에서 타임 피리어드를 구해라라는 소리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타임이 나왔어. 뭐를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쌤이랑 저기 파란색 그래프 할 때 쌤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 저기에 그레이디언트는 뭘까?
그렇지. 얘네의 그레이디언트가 지금 쌤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라고 했어. 그러면 오메가는 우리 어떻게 식을 바꿀 수 있지? 자, 피리어드가 관련돼 있어. 오메가는 오메가는 서큘러 모션 생각해봐. 서큘러 모션에서 오메가는 어, 2파이 오버 피리어드 됐지. 2파이 오버 피리어드. 되지? 그러면 피리어드라고 말하는 건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뜻이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엮어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오메가를 구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그래프의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야 돼. 아시겠지? 그러면 A가 작을 때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충 우리가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점을 찍어서 구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쌤이 뭐 대충 보니까 이거 좀 이렇게 쌤이 헷갈리니까 대충 보니까 이 점을 좀 정확하게 지나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so we have a equals to 1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a 그 x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0.02니까 한 개가 0.04, 0.0468. 그러면 마이너스 0.036이 될 거야. 얘네는 쪽쪽 부분이. 요 이해돼? 어.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여기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구하려면 한 점을 더 찾아야 되니까 쌤이 쭉 보니까 한 요쪽 점, 뭐 한 어디 한 요쪽 점, 이 얘네가 정확하게 찍히니까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마이너스 0.8이 되겠네. 그리고 이쪽 윗구간 여기 같은 경우에는 0.028이 되겠네. 0.028. 맞나? 한 두 군데 있으니까 32, 맞네. 그래서 0.028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so we have negative 0.036, 1.0가 있고 또 다른 점은 so we have 0.028, negative 0.8 두 개의 포인트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레이디언트를 구하면 되는 거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구해주면 우리 그레이디언트 항상 x축의 변화값 over y축의 변화값 over x축의 변화값이니까 y축이 얼마나 변했다? 1에서부터 so that's 1 minus 0.8이 되겠고 x축의 변화값은 negative 0.036 minus 0.028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지. 그러면 계산식을 우리의 숫자를 집어 넣어주면 쌤이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0.1.8 over we have negative 0.036 minus 0.028 해주면은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negative 28.125가 나와. 그렇지? 그러면은 뭐 우리 대략적으로 얘네는 어차피 이렇게 그래프 구하는 거면 대략적인 숫자만 써주면 되거든. 그냥 대략적으로 negative 28이라고 우리가 쳐보자. 즉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방금 세웠던 그레이디언트가 즉 네거티브 28이 우리 그레이디언트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거라 그랬지,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은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고 오메가는 루트 28이가 그렇지? 그러면 오메가를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2파이 오버 t라고 했어. p with t equals to 루트 28이야. 그러면 p with t는 바꿔주면 2파이 오버
28 루트 28이 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면 정답이 1.2 세컨드가 나옵니다. 진짜 어렵다고? 아, 그래. 근데 이게 유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 시험도. 그래서 지금 최근 문제들 보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그 그레디언트 구하는 문제가 최근에 꽤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이전에가 안 나왔던 유형이야. 좀 많이. 이렇게 그 특정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내가 구해주는 문제가 예전에는 좀 많이 없었어. 그러다가 최근 한 1, 2년, 한 2년 사이에 좀 많이 이런 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전까지 이런 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없었다가 갑자기 풀어버리면 되게 어려워져. 어. 그래서 이게 연습이 좀 필요로 해. 그래서 이런 문제 잘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이 넘어갔을 때 자, 요 문제다, 그렇지? 얘네가 말하기 outline without calculation the change of time period of system for the model represent B when A is large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이렇게 when B is large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커브가 되어 있을 때 NA period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까? period 작아질 것 같아. 왜? 음. 그레이디언트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커져? 작아지지? 이렇게 누워지니까, 그지? 그러면 그레이디언트가 작아져. 그러면은 피규어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잘했어. 그래서 얘네는 지금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래는 그레이디언트가 이만큼이었다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레이디언트가 작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즉 그레이디언트가 작아진다라는 뜻은 얘네가 그레이디언트가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28이었는데 그레이디언트가 피리어드 할 때 어디로 가나 보니까 이쪽 그 밑에 디노미네이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리어드가 작아진다는 뜻은 디노미네이터에 있는 값이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커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서 써주면 돼. Because the gradient is decreasing as acceleration increases. Therefore, the period increases.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음, 오케이. 자, 그래서 D번 보시면은 D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graph shows model A, the variation of the X elastic potential energy라고 나와 있어. elastic potential energy. 자, 그랬을 때 describe the graph for the model B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모델 A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델 B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야. 즉 얘네가 말하는 게 이제 elastic potential energy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지? 음. elastic potential energy. 지금 B 보면은 어 A하고 B하고 그럼 차이가 뭘까 봐봐. 어떤 거는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건 이제 커브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커브가 왜 나와 있을까? 이렇게 뭐 커브가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커브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리어드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런 게 좀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얘네가 물어본 게 이제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봤어.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 혹시 공식 기억나는 거 있어? 2분의 1 kx 제곱. 자, 그러면 2분의 1 kx 제곱인데 얘 a가 커졌을 때 한번 보자. a가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쌤이 점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a가 커졌을 때 이쪽 주분이야. 아, 아니지.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자, 다시. 이거 반대지. 뭐냐면 같은 a일 때 x 값을 보는 거거든. 그러면 쌤이 a가 커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 이제 커브가 나올 때 한 예를 들어서 이쯤 보자. 같은 a 값일 때 x 값을 보는 거야. x 값을 보면은 a하고 b하고 컷돼 있는 게 다르지. 쌤 조금 더 얇은 걸로 가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a는 여기 점에 컷돼 있고 b는 여기 점에 컷돼 있어. 누구의 x가 더 커? a는 지금 여기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0.0 뭐 5 얼마나 치자. b는 여기야. 마이너스 0.0 뭐 7 얼마야.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단 말이야. x가 b가 더 커. 그럼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도 b가 더 커야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같은 커브이면서 b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넓게끔 다 있어 줘야 되는 거야. b가. 그래서 we have 얘네를 describe 했으니까 curved line이 있을 건데 curved line with greater amplitude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한 문제로 또 생각해야 돼.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다? 그럼 나는 일라스틱 포텐셜 에너지의 공식을 기억을 하거나 포뮬라 북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럼 얘네가 뭐에 따라 다른지. x에 따라 다르네? 그럼 같은 a 값에서 x 값을 비교해 보는 거야. a랑 b랑. 오케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런 문제들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순하게 그냥 숫자 딱딱 넣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조금 활용하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최근에 더 자주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쌤도 2024 그 3년 노벰버 문제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얘네들이 그냥 단순한 개선 문제를 원하지는 않구나.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매년 가면 갈수록 그 다음 우리가 실러버스 바뀌었잖아. 그럼 다음 거에 대해 항상 실험을 한단 말이야. 매년 그 끝자락에서. 그럼 그 다음 실러버스가 그 예상되는 게 그냥 얘네는 그냥 계산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언더스탠딩이 있고 그런 베이직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C 포인트 2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나가 볼 텐데 C 포인트 2는 자신 있어? 왜? 조금 오케이. C 포인트 2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traveling wave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그렇지? 물론 우리가 이게 이제 SL 친구들하고 같이 배우는 단원이어서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어, 이거 쌤이 안 올려놨나? 이거 쌤이 이거 좀 올려줄게.
학원에서 또 다른 수업은 뭐 들어? 화학? 아, 화학 물리. 화학 1교시지. 1교시, 2교시하고 끝이구나. 음. 업로드 해놔가지고 뭐 가보면은 있을 것 같아. 자, 3.2 트래블링 웨이브를 들어갔을 때 쌤이 어제 잠깐 얘기해줬던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였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생각보다 문제에서 자주 나오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자주 틀려. 뭐냐면 X축과 Y축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X축 우리가 쌤이 그 Y축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고정이야. 근데 X축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이거나 아니면 타임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X축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일 때 웨이브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는 웨이브 한 개의 길이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스먼트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람다에 해당되는 웨이브 랭스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타임이 나오면은 한 개의 웨이브가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피리어드에 대한 이야기야. 그지? 그럼 요 두 개를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 프리퀀시의 개념 우리가 그거 하면서 우리 했었지. C.1 하면서 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대신에 frequency equals to 1 over period 이 관계식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나가는 게 뭐냐면 그럼 traveling wave라는 건 무엇이냐? 말 그대로 웨이브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이 앞으로 나가는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네가 앞으로 나가느냐? 그렇진 않아. 알겠지? 지금 보면은 쌤이 이 빨간색 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보이지? 빨간색 점이 앞으로 움직이지 않지. 얘네 지금 위와 아래로만 움직여 지금. 빨간색 점이. 보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해서 어떤 물질이 앞으로 나가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traveling wave does not transfer matter. 물질은 앞으로 나가지기 절대 않아. 그러면 뭐를 앞으로 내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앞으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에너지. 그래서 traveling wave의 정확한 definition은 oscillation that transfer energy from one place to another without transferring matter이라고 쌤 여기다 적혀져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네가 웨이브가 저렇게 에너지를 트랜스퍼하는 속력이 있을 텐데 그걸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이라 그러고 이때 웨이브 이퀘이션 equals to 얘네 velocity v equals to frequency times wavelength lambda라고 되어 있어. 요것이 좀 익숙하지?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요거 두 개, 쌤이 앞서 설명했던 이 v equals f 람다와 앞서 설명했던 요 개념 그리고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헷갈려해. 그래서 우리도 한번 볼 거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자, 넘어가시면 요 문제가 있어 지금. 요 문제가 있는데 한 페이지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한번 보자.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물어볼 게 뭐냐면 얘네 x축이 이제 distance displacement를 나타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뭘 나타내는 거지? 람다. 저 람다가 몇이야? 1.5. 오케이. 자, 그러면 1.5가 람다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웨이브 스피드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어. F times 람다이고 웨이브 스피드가 지금 0.5라고 나와 있어. 0.5 equals to frequency F times 람다의 1.5야. 그지? 그러면 frequency는 뭐다? 0.5 over 1.5니까 1 over 3가 된다. 그렇지? 그럼 period은 뭐야? 3. 얘네 reciprocal 뒤집어 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C번입니다. 봐. 네, 맞지. 정확하게 말했지, 쌤이. 어. 자, 그 다음 문제는 조금 더 쉬운 유형이고 한번 이 녀석 한번 잡자. C. 오케이. 자, 일단 보면은 첫 번째 앰플리튜드가 2인 건 그 맞다, 그치? 그리고 얘네 피비애들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x축이 타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비애다, 그치? 그럼 얘네가 20. 그래서 t equals to 20인데 뒤에 붙어 있는 거 항상 까먹으면 안 되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원래 붙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항상 신경 써줘야 돼. 이제 이 문제는 막 크게 관련은 없지만 나중에 다른 문제들이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그럼 얘네를 이제 frequency를 계산해 주려면 1 over t를 써줘야 되니까 1 over 20 times 10 to the minus 6니까 얘네가 50 times 10 to the 3가 나올 거야. 그래서 얘네가 50k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기 위에 k hertz가 위에 붙어 있는 이유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된다. k hertz. 그래서 50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지.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거를 절대 헷갈리지 말라라는 게 쌤이 첫 번째고. 자, 그러면 traveling wave도 우리는 두 개의 웨이브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가 transverse wave와 두 번째가 longitudinal wave다, 그렇지? 자, 그러면 transverse wave와 longitudinal wave의 definition은 어느 정도 꽤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해. 그랬을 때 transverse wave의 특징은 A wave in which the particle oscillate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motion and energy transfer 이렇게 되어 있고 longitudinal wave는 똑같은 이제 definition인데 a wave in which the particle oscillate parallel to the direction of the motion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쌤이 설명하길 transverse wave는 말 그대로 어떤 파티클이 진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렇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얘네랑 perpendicular 하려면 진동을 위아래로 해야 되는 거야. 진동을. 오케이? 그래서 그래야지 perpendicular하게 진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perpendicular 90도로 진동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얘네가 왜 우리가 웨이브가 그 모양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왜냐면 봐봐. 진동을 한다는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한다. 그렇지? 위아래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근데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웨이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웨이브라는 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transverse wave라고 불러주고 transverse wave의 특징적인 점들 여기
이 maximum positive 점은 우리가 crest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 negative maximum 점 이런 점들 우리가 troughla고 부르죠. trough.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다시 얘네가 말하길 그다음 longitudinal wave 같은 경우에는 얘네 조금 특별하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는 웨이브가 그 어떤 파티클이 위아래로가 아니고 양옆으로 움직여야 되면서 에너지가 앞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쭉 가주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네를 조금 더 우리가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어떤 그림적으로 좀 봐주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지. 트랜스퍼스 웨이브는 위아래로 가면서 되고 롱기튜드는 양옆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는 지금 앞서 보이다시피 여기에 되게 컴팩트한 부분이 있고 레스 컴팩트한 부분이 있고 컴팩트한 부분이 있고 레스 컴팩트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랬을 때 이렇게 이쪽 부분 우리 덴시티 밀도가 높고 덴시티가 높으니까 우리가 프레셔가 높은 지점이라고 우리가 그래. 프레셔하고 덴시티가 높은 요 지점을 우리가 컴프레션 이렇게 불러줍니다. 컴프레션. 그리고 여기 덴시티가 매우 낮은 이 지점. 그래서 얘네는 덴시티가 낮고 프레셔가 낮은 지점이 되겠지. 이런 지점을 우리가 rarefaction이라고 불러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는 transverse wave하고 longitudinal wave의 example들을 하나씩 알아야 돼. transverse wave의 example 뭐가 있다? 읽지 말고 뭐가 있어? 어? UV? 아, UV는 있지. 근데 우리 쉽게 설명하면 빛, 라이트가 있어.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설명하면 electromagnetic wave라고 부르지. electromagnetic wave. 이게 쉽게 설명하면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 그 다음에 longitudinal wave의 대표적인 example은 사운드가 있죠. 사운드. 그래서 우리는 longitudinal wave와 이 transverse wave의 대표적인 예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둬야 돼. 즉 조금 더 쉬운 사운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사운드를 쭉 공부하자면 이제 첫 번째 사운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운드라는 게 우리가 요거는 이제 그 번외인데 살짝 번외인데 그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어떻게 전달됐냐 이게 나중에 스피커가 어디서 배우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서 우리가 조금 배우거든. 스피커의 작동 원리가 이거야. 얘네가 지금 코일이 이렇게 지금 감겨져 있어 스피커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우리가 코일에 전기를 딱 주게 되면 얘네가 힘을 딱 줘.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스피커에 막을 치게 돼. 스피커 잘 살펴보면 앞에 막 같은 게 있거든요. 통통통통 쳐보면 그지? 막 같은 게 쳐. 그리고 그 다음에 전류를 쌤이 주면 힘이 앞으로 나간다 했잖아. 근데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주면 힘이 뒤쪽으로 와.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막이 있으면 쳤다 뺐다 이렇게 둥둥둥둥 이런 식으로 막을 때렸다 맞다 때렸다 그거를 리드믹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펑 나가게 돼. 팍 치면은 공기 분자들이 모여서 팍 나가게 돼. 그리고 안 치면은 공기 분자들이 안 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쳤다 안 쳤다 쳤다 안 쳤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지는 거야. 컴프레션과 레어 프랙션들이 모여지는 거야. 그러고 우리 귀에 도달하게 되지. 근데 우리 귀에도 뭐가 있어? 막이 있지 않아. 뭐가 있어? 고막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 고막을 얘네가 똑같은 리듬으로 쳤다 뺐다 하는 거야. 그러면 고막이 그 진동을 누가 내냐면 여기 그 이상한 뼈가 있어. 쌤들이 잘 모르는데 이상한 뼈가 있는데 얘를 톡톡톡톡 건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 톡톡 건드리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얘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 뇌한테 전달하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소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소리의 전달 과정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야. 자, 우리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소리라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특징으로 나. 첫 번째가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
보통 남자가 높은 음을 가지고 있어, 여자가 높은 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 여자가 높은 음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피치라 그래. 피치. 그래서 음역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하이 피치하고 로우 피치가 있어. 하이 피치, 로우 피치. 그래서 남자가 로우 피치, 여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이 피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피치라는 건 웨이브의 어떤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 앰플리튜드? 앰플리튜드가 크면은 피치가 클까? 우리 보통 여자와 남자의 그 성대 차이를 얘기할 때 어떤 거의 차이를 얘기해? 보통 떨림. 떨림이 그러면 엄청 많으면은 그거는 음이 높은 거야. 오케이? 그럼 떨림이 적으면은 음이 낮은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떨림이 많다는 거는 이게 크다는 거야? 아니면은 이게 많다는 거야? 그렇지. 이게 많다는 거야. 이건 누구와 관련있을까? frequency. 그렇지? frequency와 관련 있어. 오케이. 그래서 피치는 frequency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다시피 low 피치일 때하고 high 피치일 때, 그지? low 피치일 때는 되게 그 진동수가 작고 frequency가 작고 high 피치일 때는 되게 뭐가 많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저게 frequency가 큰 걸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고 인간이 보통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우리가 audible range라 그러는데 이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대충 눈에 익혀두면 좋아. 그래서 20Hz부터 20kHz까지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이것보다 더 낮은 거를 우리가 저주파, 이것보다 높은 거를 고주파 이렇게 얘기해줘. 저주파는 누가 낼까? 대표적으로 호랑이가 저주파를 많이 낸다 그래. 그리고 고주파는 누가 낼까? 고음. 돌고래, 그치? 돌고래 아니면은 뭐 저 누구야? 박쥐 뭐 이런 애들이 낸다, 그치? 나이가 들면 그 고주파에 대한 영역이 점점 감소한다 그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잘 그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인터넷에 보면은 뭐 청각 나이 테스트 이래가지고 띵띵띵 이러면서 올라가거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위에 있는 게 안 들려. 고주파. 음.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사운드에 대해서 쌤이 한 가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피치였고 두 번째가 우리 목소리 크기를 얘기하는 loudness 또는 volume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볼륨의 목소리가 크려면 아까 말했던 뭐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치냐면 amplitude가 영향을 끼쳐. 그래서 목소리가 크면 amplitude가 크고 작으면 amplitude가 작다. 자, 근데 쌤이 아까부터 지금 이런 그림이라든지 아니 앞서 있었던 이 그림을 보면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뭐가 이상할까? 뭐가 이상해? 사운드는 트랜스버스야 롱기튜디널이야. 롱기튜디널이지. 근데 지금 요 모양은 뭐야? 트랜스버스지.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지? 내가 왜 선생님이랑 선생님 또는 인터넷 모든 교과에서 왜 사운드를 롱기튜디널처럼 표현을 할까? 아, 그 트랜스버스처럼 표현을 할까? 롱기튜디널인데. 왜냐? 롱기튜디널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왜냐면은 맨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요거.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거를 너무 어렵기도 하고 분석이 너무 어려우니까 트랜스버스처럼 표현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지금 보이는 저런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컴프레션이 있는 부분이 제일 높은 하이 피치를 우리가 찍고 레어 프랙션이 있는 부분이 가장 낮은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 그냥 자세히 그냥 대충 그림은 저렇게 사운드라는 게 저렇게 간다라는 걸 잘 생각해주고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은 컴프레션의 중간 부분이 얘네가 가장 높은 피크를 찍게 되고 레어 프랙션의 중간 부분이 가장 로우 피치를 찍게 된다. 요 프린시플을 잘 기억해줘. 그래서 컴프레션의 중간 부분이 highest pitch, 그 rareFraction이 가장 중간 부분이 lowest pitch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정말 간단하게 이 문제 한번 보자. A, 그치? 볼륨은 앰플리튜드와 관련있으니까 가장 큰 앰플리튜드를 찾으면 된다, 그치? 오케이, A. That's good. 자, 넘어가서 electromagnetic wave라는 걸 들어갈 건데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자. 여기서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electromagnetic wave 나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쌤이 일렉트로마그네틱이라는 게 선생님도 사실 학생 때 공부할 때 일렉트로마그네틱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했어. 저게 뭘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정말 쉽게 말하자면 빛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사실 빛도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한 종류일 뿐이야.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궁금했었어, 옛날에도. 근데 답을 사실 잘 못 찾았어. 그러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다가 깨달은 그런 게 있었어. 그게 어디에서 쌤도 그걸 찾았냐면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 계시거든.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일렉트로마그네틱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두 개가 이제 단어가 분리되잖아, 사실. 일렉트로라는 뜻은 전기라는 뜻이고 마그네틱이라는 뜻은 자기라는 뜻이야. 자기장. 그렇지? 자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전기와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웨이브가. 그렇지? 전기와 자석인데 저게 왜 빛이랑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런데 이거는 그 살짝 아이비가 지금 논외라 얘기해 주는 거고, 그러면 전기, 우리가 보통 electric field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전기장과 magnetic field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자면, 이건 정말 브리프하게 얘기해 줄게. 나중에 우리가 필드 할 때 또 할 거거든. 근데 electric field와,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 그 자석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아니지. 그렇지? 전기와 자석은 다른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옛날의 과학자들도 그렇게 처음에 이제 판단을 한 거야. 옛날에 길버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접촉이 필요 없는 힘을 생각한 거야. 접촉. 근데 접촉이 필요 없는 생각해보면 자석의 대표적인 예가 나침반이거든. 나침반은 내가 나침반의 침을 밀지 않더라도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전기도 마찬가지야. 쌤이 풍선을 머리에 쭉 비벼가지고 올리면 여기 따라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접촉이 필요 없는 힘을 내 생각하다가 전기와 자석에 대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당연히 옛날에는 당연히 이 두 개는 다른 거야라는 얘기를 했어. 이 두 개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당연히 다르니까. 그런데 그 이론이 한 20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가 우리 current 전류라는 게 발명이 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 왜냐하면 어떤 과학자가 심심해서 여기 이제 전류라는 거를 이제 흘리고 그 밑에 컴파스를 이렇게 놓은 거야. 근데 전류를 흘렸더니 컴파스가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상하게.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뭐지? 전류를 흘렸더니 컴파스가 움직여? 전기와 자석은 다른 거라 했는데 왜 내가 전기를 흘렸더니 자석이 움직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뭔가 의심이 사겠지? 그럼 여기에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그 반대로도 해봐. 그럼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나올까?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여기 코일에 자석을 움직였어. 그냥 넣었다 뺐다 한 거야.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전기가 흐르더라. 이게 현대 사회에서 모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야.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는 자석을 움직여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전기와 자석은 뭔가 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이라는 게 나온 거야. 단어가. 전기와 자석은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거야. 근데 해석하게도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몰라. 잘 몰랐어. 1900년대까지. 그러니까 1905년 어떤 한 젊은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 내가 봤더니 그러니까 electric field, 전기장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전기장이 무조건 있으면 자기장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있다.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전기장이 있으면 마그네틱 필 자기장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자기장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전기장도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러면 그 상대적이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나와.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얘기가 바로 그거야. 자, 여기
빛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상대성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한 거야.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를 낸 거지. 일렉트로마그네틱이라는 건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빛이거든. 빛.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상대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겠지. 그래서 얘네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른 거다라고 분리시켜 놨다가 두 개가 뭔가 비슷한 것 같네? 라고 갔다가 두 개는 서로는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마침표를 찍은 거야. 얘네가. 이게 바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는 게에 대한 정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아무튼 요거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거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거야. 살펴볼 거고 일단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 웨이브에서 알아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얘네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합쳐진 거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는 퍼펜디큘러다라는 거. 90도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게 얘네가 두 가지 내용이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얘기했고 또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웨이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는 미디언이 필요가 없어. They don't need median. 미디언이야 이거 미디움. 그러니까 매개체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사운드는 공기 분자가 필요했어. 그지? 근데 얘네는 공기 분자 이런 게 필요 없고 공간 자체를 이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they can travel through vacuum. vacuum이 우리가 또 다른 말로 free space라고 그러거든. 공간 자체가 우리가 vacuum인데 그 vacuum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의 속력은 우리 빛의 속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 times 10 to the 8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쌤이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쌤이 여기에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줘.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한 개의 군, 패밀리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그러면 지금 나와 있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빛이 그지? visible light라고 부르는. 자, 이거를 그냥 외워줘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외워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어, 가면은 얘네에 대한 색깔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그게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색이라는 게 빨주노초 파란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빨간색부터 파란색을 거쳐서 보라색을 간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보라색.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이해가 같이 들어가고 어떤 이해가 같이 외워져야 되냐면 빨간색 빛은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주고 보라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여기에 대한 생각이 같이 있어줘야 돼. 그러면 쌤이 물어보면은 보라색으로 가면 갈수록 프리퀀시는 커질까 작아질까? 그치? 프리퀀시 커지지. 웨이브랭스는 어떻게 돼? 잘 아시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프리퀀시가 커지고 웨이브랭스 작아지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해보자. 자, 빨간색 이 비주얼 라이트의 그 밑에는 바로 뭐가 있었지? 인프라레드. 그치? 인프라가 그리스 언어로 밑이라는 뜻이거든. 레드, 빨간색 밑에 있다라고 해서 인프라레드야. 인프라레드. 빨간색 밑에 있다. 그러면 인프라레드보다 더 밑에 있는 녀석은 뭘까? 우리 음식에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자, 음식에 쓰는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밑에 있는 걸 우리는 라디오 웨이브라고 그러지. 라디오 웨이브. 자,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보라색보다 위에 있는 거 뭐지?
ultraviolet이지. UV라고 부르는 ultraviolet. ultraviolet보다 위에 있으면 X-ray, X-ray보다 위에 있으면 gamma ray. 자, 감마 레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사선이라고 부르는 녀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치? 얘네는. 자, 그래서 감마 레이하고 엑스레이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엑스레이도 그 권장 사용량이 있어.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이상 사실 찍으면 안 돼. 왜냐면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왜 위험할까? 침투? 침투를 잘해서? 얘네 이 빛의 성질과 관련이 있는데 얘네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보라색 영역으로 더 가는 거니까 프리퀀시가 커지는 거다, 그렇지? 우리가 프리퀀시가 커지면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에너지가 커져. 에너지가 커져서 말 그대로 에너지가 큰 녀석이야, 감마레이는. 에너지가 크니까 우리 티슈를 데미지 시키고 DNA도 파괴시킬 수 있어.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아래쪽으로 레이디오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안정적인 녀석이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 위험할까 안 할까? 마이크로웨이브 위험해. 그러면은 에너지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위험할까? 얘는? 그렇잖아. 에너지가 별로 안 높은데 왜 위험해? 얘는? 그지? 그럼 보통 마이크로웨이브를 음식을 데우는 데 쓰니까 뭔가 되게 뜨거운 녀석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뭐와 관련돼 있냐면 사실 마이크로웨이브 자체가 위험하진 않아. 위험하진 않은데 이거는 물과 관련돼 있어, 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쌤이랑 그 B 포인트 2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 배울 때 그 내추럴 프리퀀시라는 거 하고 배웠어. 그지? 물도 마찬가지. 물 분자도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어. 물 분자도. 오케이? 그래서 그 H2O도 내추럴 프리퀀시가 있어. 그러면 그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누구랑 맞냐면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내추럴 프리퀀시하고 맞아. 이 두 개가 쌤이 그럼 얘네 프리퀀시 맞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지 기억나? 떨림, 진동이 많아진다 그랬어. 진동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뜨거워지는 거야. 뜨거워지니까 데워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줬냐면 레조넌스라고 우리가 불러줬었거든. 레조넌스.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에 마이크로웨이브가 특별히 인간이나 아니면 음식한테 위험한 이유가 물 때문이야, 물. 수분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네는 순서 전체를 잘 외워둬야 되고 특히 이제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그 웨이브의 모형 자체도 좀 저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 잘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편해진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줬었던 그 파일에서 뒤쪽으로 좀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쌤이 약간 말했던 좀 심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쌤이 말했던 아인슈타인 여기 보면은 A 아인슈타인 돼 있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낸 페이퍼야. 그래서 1905년이 과학의 기적의 해라고 그러거든.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뭐 브라운 운동, 뭐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를 1905년에 다 냈어. 그래서 이걸 과학의 기적의 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이퍼 자체가 얘가 상대성 이론의 페이퍼거든. 근데 페이퍼 논문 자체 이름이 relativity라고 안 적혀 있지. 얘가 on the moving electrodynamic of the moving body라 되어 있어. 그러니까 electrodynamic 움직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야 원래. 그래서 상대성이란 원래는 상대성에 대한 그가 막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 시간이 늘어나고 공간이 줄어들고 이런 게 있잖아. 원래 얘네 처음 설명하려고 하던 건 아인슈타인이 그건 아니었어.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기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하는 거였어 원래는.
그랬다가 공간과 시간으로 발전을 한 거지. 그래서 상대성 요인이 그 나중에 배울 거잖아, 그렇지? A.5에 있거든. 스페이셜 렐러티비티라고.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려울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려울까? 특수하니까 특수가 어렵겠지. 아니야. 일반 상대성 이론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물리에선 여기 있어. 일반적인 상황이 제일 어려워. 왜냐면 모든 걸 설명해야 돼서 그래. 그 모든 걸 설명하는 아주 한 부분을 뽑아온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야. 특수한 상황만 설명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물리에서는 generalization이 제일 어려워.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 음.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는 게 거기서 배우는 거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까 말했다시피 공간과 시간이 막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게 그 시간도 상대적이고 공간도 상대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어떤 과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절대성 이론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가 뭐냐면 빛의 속력은 언제든지 일정하다는 거야. 빛의 속력 아까 말했던 3 곱하기 10의 8승을 지키기 위해서 공간도 상대적이어야 되고 시간도 상대적이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빛의 신봉자였어. 빛의 신봉자.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배울 거니까 아무튼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그런 거고 쭉 넘어가서 자, 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네 페이퍼 2 문제인데 트래블링 웨이브야. 자, 아주 만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지는 한번 풀어보면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만만하게 볼 수도, 그러니까 쉽게 풀릴 수도 있어. 근데 만만하게 보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A, B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세미나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 C번 한번 풀어보자.
A의 뭐 닿지? 1360m. 아, 혹시 이거 고려해줬어? 그지? 이거 몇 미터야? 마이크로미터면 6승미터. 이거 고려해주지. 그리고 이것도 고려 안 해줬지. 밀리세컨드면 몇이야? 3세컨드. 오케이? 그래서 쌤이 조심하라고 했잖아. 음. 네, 1.36m. 그 다음에 얘네는 밑에는 1.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1.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1.48 그러니까 숫자는 맞는데 148 숫자는 맞는데 뒤에 이 단위가 틀려. 어디서 실수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자. 14.8. meters per second square. 그다음에 얘네 내 밑에 보면 direc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direction 어딜까? To the right. 오케이, 굿. 잘했어. 그래서 그 10의 사리 숫자 그것만 좀 조심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문제인데 자, 지금 문제가 1.1.1점짜리란 말이지. 한번 간편하게 풀어보자.
오케이. 1번엔 5V good. 2번엔 0.5 여기랑 2.5 여기. 그러니까 얘네가 그 displacement of zero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그런데 얘네 두 개 합치면 0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 봐봐. 쌤이 예를 들어서 0.5인 0.5 세컨드에서 그 이거 solid line의 얘네의 displacement 여기란 말이야, 그렇지? 얘가 1, 2, 3, 4 사람 말이지. 그다음에 그 dotted line은 몇이야? 또 dotted line도 4잖아, 그렇지? 4. 두 개 합치면 몇이야? 8. 0이 아니지.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합쳐서 0이 되는 지점을 어디냐라는 것이. 1.5. 얘네는 2점일 때 4고 플러스 4고 얘는 2점일 때 마이너스 4잖아. 두 개 합치면 뭐다? 0. 그래서 1.5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1.5 밀리세컨드일 때 우리의 resultant displacement가 0이다. 이렇게 대입해줘야지. 오케이. 그다음에 estimate the amplitude of resultant wave. amplitude는 maximum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maximum 가장 큰 걸 얘기하는 거야. 6 어디 지점이야 그러면? 6이 1초일 때, 1ms일 때. 그러니까 solid line은 0이고 그러면 dotted line은 6란 거지. 근데 그러면 0.5초일 때 한번 봐볼래? 음, 8.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몇 개를 나는 되게 쪼개서 비교를 좀 해줘야 돼. 두 개를 합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얘네는 8이고 참고로 이것도 다 써줘야 돼. 8이고 그냥 미터가 아니고 우리 뭐다? 아이고 마이크로미터다, 그렇지?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얘네는 8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돼. 자, 마냥 쉽지만 않지 또 얘네가 느 정도 트릭이 있고 얘네가 좀 뭐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아무리 SL 쪽이라도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페이퍼가 아니고 그 C.2 Traveling Wave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나가야 될 게 웨이브 이제 메인에 해당되는 이제 막 refraction, diffraction, interference, polarization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지. 그래서 그게 내일부터 나가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될 거야. 왜냐면 할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 할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우리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어.